자, 그러면 이제 남북조 시대 문화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남조 문화인데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남조 문화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을 이제 좀 보면, 어, 일단 이제 그 예전에 이제는 주로 유교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이 노장 사상이나 불교도 같이 이제 유행을 했어. 특히 이제 불교가 이 시기 때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한 때 도입된 이 불교가 전란기에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현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불교가 유행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그 당시 유가나 노장, 불교를 같이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노장 사상이 이제 첨단 사상으로 발전됐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 이제 남조는 기존 문화가 상당히 융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라든지 산문, 해학, 서도 이렇게 있는데 시는 이제 기근에서도 유명한 이제 도연명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산문으로서 사륙병령체가 행해지죠. 사육 해가지고 변연하는.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요 사육에 맞춰갖고 글자 수를 맞춰갖고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글자 수 맞추는 자체도 힘들고, 중국에서는 성조가 있잖아요. 성조도 맞춰야 되고, 지금 없어졌지만 평조도 있었어. 예. 그런 것도 이제 맞춰야 돼. 그래갖고 시를 한 편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제 시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이게 당나라 때까지 가죠. 자, 그 해야에는 고계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소도는 왕이지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남조의 특징들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남조 문화는 되게 기존 문화가 발달됐고, 개인의 내면 생활을 강조하고, 그다음 염세주의가 유행했다. 그 문화가 상당히 다양해서 그 당시 안시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불교, 노장 등등이 이제 상당히 같이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당 사상이 유행돼서 중립 치연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동기에서 읽어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삼국의 분립과 서진의 짧은 통일, 그리고 오후의 남침과 남북조의 분열 등 그 이전이나 그 전의 한대나 이후의 수당 시대와는 시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상황을 자연히 문화 면에서 영향을 끼쳐 이 시대의 문화 성격을 결정짓게 되었다. 이때 이제 지배층은 귀족이었고, 그들의 문명이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히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자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해 경사, 문학을 다양한 학문들 익히고 교양을 익히는데, 이걸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안지추의 이제 안지추의 안시 가원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즉 그 가원에 보면 유학 외에도 글과 그림을 비롯한 산술, 의술, 역술, 군수, 비파, 운동 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자제들이 습득하도록 가온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이제 아들의 한자 교육을 위해서 국왕이 직접 천자문을 제작을 명했고요. 남북조 시대 문화는 이와 같이 귀족의 교양과 취미가 문화 전반에 확산되어 귀족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귀족 문화들이 나중에는 이제 당나라 때까지 계속 가죠. 자, 그러나 그와 같은 기존 문화도 남북조의 문화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 남조는 발달된 기존 문화는 한일 중심으로 강남 지방 풍토의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화려한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북방 지역에서는 장기된 북조 문화는 하북에 지배했던 이민족이 스스로 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 외 서역의 이색적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화 내용이 참신하고 소박한 면을 가지고 있다. 예, 소박하다고 하는데 역사에서 소박하다는 그 표현은 좀 낡아 떨어졌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신라 문화가 좀 소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낙후됐다라는 말을 좀 까놓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소박했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낙후됐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북쪽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서방 문화 유입이다.
한데에 성숙된 중국의 고유 문화가 더욱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던 점이다. 이 서방 문화 유입으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한데 유학이 이제 퇴색되고 이제 유학은 이제 공부는 하긴 하는데 주로 교양용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대개 이제 사상이나 특히 서방 문화 관련된 내용들 불교도 또 공부를 하고 자 서양 문화의 전파로 이국적인 요소가 문화 전반에 넘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불교를 비롯해서 서방의 종교, 예술, 사상, 과학 등이 전리되었고 중국의 문화도 그 또한 서방에 전파되면서 문화의 국제적 조류가 이루어져 문화 내용이 다채로웠다. 자, 그러나 통일의 이상을 잃고 불안한 시대에 계속되면서 염세주의가 유행이 되고요. 호족사에 발전됐던 유교가 강조된 충성과 호도한 유교 권리가 퇴색되었다. 그 대신에 인생의 근본을 사색하면서 자연히 노장 사상이 발달되면서 불교가 번창하여 개성을 자각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 성격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장 사상이 발달됐고 그다음 불교가 번창했다. 불교가 점점 일반화되고 대중화됐다.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이 개성을 자각된 시대는 전통이 무너지는 전환기에 일어나기 쉽다. 한데 획일적이고 정치, 도덕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 사상과 학문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민족 문화가 접하여 자신을 알게 되었던 것은 모두 중국인의 자아 발견에 촉진하였다. 또 이자 개성의 발달은 자연히 인간 중심적 예술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육조 문화의 어떤 특색을 부각시켜 놓았다. 사상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자, 한대의 육아 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그런데 한 제국의 붕괴는 사상적 육아 사상의 태조와 함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더욱이 호환이의 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세력이 출현 후 사회 질서가 재편성되는 시대상에서 유교는 자연히 뒷전에 밀려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교는 격변한 위진남북주 시대 인간의 고뇌를 위로해 줄 수는 생사의 초론 세계나 내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현실사의 인간 윤리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혼란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그 희망이나 어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유교는 그걸 알려주지 못했어. 뭐만 강조해? 인간 윤리만 강조해. 자, 따라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난세의 지식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사회의 문제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지식과 인간 문제, 특히 생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런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노장사상과 불교다. 그래서 남북주 시대 불교와 도교의 발전이 시대적 배경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당시 사상계의 변화에 주목된 시기는 그 위나라 정시 시대에도 해안 방필이 이 시대의 사상을 조직한 대표자였다. 해안은 노장을 논어로 해석했고 방필을 노장에 의해서 주역을 해석했으며 두 사람 모두 노자의 주석을 붙였다. 자, 이들은 중심에서 농객이 활발한 담론이 형성되는데 이걸 정시의 의미라고 한다. 예, 정시 시대 때 아마 이 정시가 이제 연호일 거예요. 예, 그 당시 연호 정시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연호를 갖다 붙인 건데 자, 유전 시대 초기에는 개인주의와 노장적 능동주의가 이제 발달했다. 그러나 점차 귀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제구조와 관료 지배 배격과 고답적 세계관이 종종되면서 은둔주의보다는 장자의 우정부시 사상이 발전됐다. 그래서 첨단 사상의 유행과 중립치전이 그 대표적이다. 자, 중립치전 유명하죠. 자, 중립치원인데 뭐 중립치원이 누군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그 서진부터 해갖고 이렇게 위 서진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사상 동진까지 유행했던 사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 7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립치전은 유교적 예교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요. 이 노장 사상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위해 이를 사상적 발전시켰다. 특히 완적은 중립치원의 한 명이죠. 그러니까 대인 선생제에서 예법을 존중한 유생을 옷 속의 이와 같이 미워하고 모친의 죽음을 맞이해 태연히 술을 취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는데 이는 유교적 예교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위진 시대 때의 선비의 강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후한마의 안세의
그 고독한 인간 존재 자아의식을 접목하여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적 존재인 신선을 동정하고 그 결과 일체 유교적 도덕 가치를 부정하면서 신비적 자연세계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천당 사상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불교를 볼게요. 남북조 시대는 불교 상당히 발전됐어. 처음에는 불교가 발전되지 못했죠. 근데 이 시대부터는 불교가 상당히 발전돼서 확산됐던 시기였다.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볼게요. 자, 전환말에 그 후한초까지 서역에서 전래된 불교는 한대 유학에 눌려 길을 펴지 못했다. 불교가 중국 지식인의 관심을 끌고 사상적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 전파 이후 400년이 지난 4세기 초, 5세기 4세기 초 5의 남친과 동신시대가 들어서였다. 먼저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후한이 대해 불안한 난세에 처하여 인간은 죽은 후에 내세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들 불교의 윤회 3세 상상을 풀어줬다.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다음 생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줬다는 거예요. 전생, 현생, 그다음 다음 생에 내세 이런 식의 생이 있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한인에게 오후의 남친과 16국의 분립, 북위 정권의 추전은 유교주의 기반한 중화의식을 크게 후퇴시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여기에 두 번째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중화의식, 윤회상상. 두 번째가 중화의식 후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불교적 세계관 공백을 메워주게 하면서 중국인의 사고를 현실 세계에서 불교적 내세에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자, 그 불교 사상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신성한 감동을 주었던 것은 중국 사상의 없던 윤회 사상과 응보 사상이죠. 예. 윤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까 상관 것처럼 죽은 후에 내가 죽지 않고 정신이 계속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윤회를 할 때 그 다음 생에 쓴 내 인간 응보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업을 많이 쌓아내서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또 내가 못된 짓을 업을 아니 그런 식으로 쌓으면 신분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걸 봤던 건 죽음의 극락과 뭐 지옥관념이다. 자, 이래야 이제 현실 생활에 절망감에 해방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고난과 선악의 행동은 전생과 내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삼보는 전달할 수 있는 남북조 지식의 마음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다음 불교 발전 원인은 현실적 사회상과 연결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유죠. 이게 이제 주술적 기능과 호국불교 성격이에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북조에도 좀 강해요. 네, 북조 호국불교 성격이. 자, 주술적인 기능과 호국불교적인 어떤 성격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대사찰과 불상의 종용을 이룩한 불교 발전을 이루게 됐다. 즉, 불교는 주술적 기능은 국가의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장엄하게 꾸미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적 규모로 주술하는 경우와 다른 한편은 불교가 민중의 침투하게 민간 신앙과 결합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규모로서 주술교가 이용된 건 얘는 5, 16국 시대 때 북방 국가에서 물론 동진 남조에서 흔히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전쟁에는 질병, 농사의 풍운에 이까지 불교 주술이 널리 이용됐고 대표적인 사람이 불도진 같은 사람들이죠. 예. 끝으로 국가가 이제 지배자가 통치 목적으로 수행해서 불교적 주술 기능을 이용할 때는 필연적으로 대사찰, 대석부를 조성하고 대법회를 개최했다. 자, 이를 위해서 국가의 지배자나 권력자의 보호에 지원에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자, 남북조 시대 불교가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고 발전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제 중국의 정부가 특히 선비족은 외래 종교인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불교 대신에 불교를 가지고 호국 불교에서 발전시킨 것이 불교 발전 원인이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비족이나 뭐 그 선비족 외에 이민족 입장 올 때는 유교를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유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랑캐를 좀 약간 천대하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 대신에 불교의 왕족불 사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뭐냐면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데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5, 16국이나
그다음 남북주 시대 때 그 군주들은 이 불교를 상당히 후원을 해줬어. 또 불교도 이 후원을 받고 이 선비족의 황제들의 어떤 왕권을 정당화시켜 줄 거예요. 물론 또 뭐 예는 있죠. 예는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경쟁대 상대가 도교죠. 도교의 어떤 권위를 받아갖고 그 당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무일종 법난 같은 것도 일어났죠. 그중에 두 개나 있었어. 그래서 북위의 태무제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북주의 무제 같은 사람들도 이제 불교를 탄압했죠.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형상이고요. 자, 남북주 시대 불교의 발전 단계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아까 이제 그 당나라와 좀 연관시켜서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돼요. 예, 요거는 그래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냐. 첫 번째로는 후한에서 동진시대 때까지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조 시대.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수당 때죠. 예, 요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두세 번 나왔어요. 예전에 뭐 구마승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격이불급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정리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읽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발전 단계를 보면 1단계는 후한의 동진시대 때까지. 되게 이 시대를 격이불교 시대라고 해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시대는 이제 중국인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교적 어떤 세계관을 중국인의 현세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되게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야경의 공개념을 노장은 무로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번역된 그 불경을 고욕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그 불교 그 승려는 주사의 법헌 같은 승려도 있고요. 자, 남북조 시대를 볼게요. 이 남북조 시대고 또 그 안에 이제 일부 5, 16구까지 이렇게 폭락해요. 5, 16구.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예전에 이제 그 격의불교 자체가 좀 가라로 좀 이해하는 거죠.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조 시대 때는 직접 불교 경전을 인도에 직접 수입해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서역의 승려들이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불교를 이제 뭐냐면 공부할 때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불교 경전을 인도에 직접 수입하여 번역했는데 이걸 구역경이라고 하죠. 구역경. 이 대표적인 승려가 구마가스비야. 예. 그래서 그 다음 불교 교리들 중국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마가스는 이제 후진 왕조의 국사가 되어 3천 명의 제자들을 모아 불경 번역을 심었고 그 기간에 8년 동안 74부 384권을 번역하여 불교 교리를 중국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어휘가 확대됐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 있죠. 내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등등 미대 뭐 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불교적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돼 나가요. 예, 불교 용어들이 일반적인 용어로서 확대돼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조는 그 외에 이제 불도징, 동안, 구마승이 유명하고 남조는 해운이 계율과 선을 강조하면서 연불교단의 백년사를 결성하고 이게 선종의 기운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무일종의 법난이 나요. 북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뒤지만 당나라 무종, 후조의 세조. 후조의 세조는 5대 19대 얘기죠. 탄압으로 국가와 민족, 귀족의 보호와서 이제 벗어난 자색적인 자립 반영을 나가게 되고요. 자, 3단계는 수당 때 들어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뭐냐면 또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불교가 중국화되죠. 중국화되죠.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해요. 대표인 청태종, 그다음 선종, 정토종 있는데 제일 중국화된 불교가 이 선종이에요. 예, 선종 제일 중국화된 불교죠.
그러니까 이 선종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은 항상 정토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공통점이 뭐예요? 대중화되는 거죠. 불교 대중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정토 사상이 들어왔지만 자 이때 이제 현장이 직접 이제 가갖고 서양에 파견되었고 불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현장이 서역 관련된 그 내용들 불교를 가져왔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신역경이라고 신역경.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구마습의 그 구역경과 좀 약간 별개 불경이에요. 예, 다른 식으로 불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3단계를 통해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 전파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전파되는가. 제가 예전에 불교의 어떤 전파 과정 관련된 내용을 동아시아 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보충 동영상으로 다시 그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링크 보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래 애들용으로 찍었는데 애들 잘 안 보고 인고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인고생 분들 위해서 제가 잘 올려놨는데 예.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그 원래 불교 원시불교에서 출발했잖아요. 예, 원시불교. 이 원시불교는 교단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단일 교단밖에 없었죠. 근데 시간이 되면서 부파불교 같은데 부파불교는 파가 나눠졌다는 거야. 파가. 예. 그래서 이제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이제 나눠졌는데 대중부는 이제 후에 대승불교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상자부만 남았어. 근데 상자부도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부가 대승불교야. 그래서 이 대승불교하고 이제 상자불교, 그러니까 상자부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죠.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대승불교는 이제 그 당시 스토파라고 있었죠. 예, 스토파 탑이죠. 예, 그래서 탑은 원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부처님 사리를 보관하는 건데 일종의 기념비였는데 그 기념비에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관광 안내원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숙박시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대승불교였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발전되면서 일종의 이제 탑의 의미가 바뀌어지죠. 예전에 단순히 기념물이 아니라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숭배 대상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탑 주변에 그 숙박시설이 전이되고요. 그리고 요게 관광 안내원이 승려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형성된 거야. 대승불교. 원래 상자부에 있다가 그래서 탑 숭배 사상, 스토파 숭배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이 대승불교다. 그래서 소승교육에서는 주로 이제 대중들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널리 확산됐고 자 근데 이 대승불교는 물론 소승불교는 중국에 건너왔지만 주로 대승불교가 많이 건너왔죠. 그래서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시대 때 건너와요. 근데 건너가는 과정에서 두 개로 다시 하죠. 밀교하고 형교하나. 자, 밀교라는 건 뭐냐면 부적이라든지 하려는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보다는 외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밀교의 두 개가 있는데 밀종과 남아교였어요. 예. 중국의 밀교는 진원종이라고 하죠. 예.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티베트 불교가 있죠. 티베트 정통 신앙과 합쳐져 갖고 이제 하는 게 남아교죠. 남아교. 이 남아교는 후에 이제 몽고족이나 뭐 만주족이나 애들 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이 진원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밀종이야. 우리나라도 건너왔어.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이 밀교는 이 남아교가 아니에요. 남아교는 원나라 때 그 원나라 때 고려에서 들어오고 이때는 중국식 밀종이야. 이 진원종인데 이 밀교도 일종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해요. 뭐 주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밀교들이 이제 있었고 형구는 뭐냐면 밀교가 외적인 거, 하려 의식이나 부적이나 뭐 주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깨달아 얻는 거면서 형교는 내면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뭐 경전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경전은 이제 참선을 깨닫는 것은 선종이고 경전을 통해 불법을 깨닫는 것은 뭐야 이거는 예, 하음종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종이라고 일컬어진 그런 종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형교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중간학파, 유식학파가 있는데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는 이제 공유 논쟁이라고 관련돼 있죠. 요거는 제가 한국사 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 한국사 관련된 그 동영상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 중간학파가 이제 속했던 것이 이제 삼농종, 하엄종 이런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 속했던 것이 이제 법상종 이런 계통이죠. 그 외에도 율종, 뭐 정토종, 이런 것도 있고 정토종은 이제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가 그냥 합치니까 좀 합치자 그래갖고 이제 이쪽이 이제 청태종이 되는 거야. 청태종. 그래서 이제 청태종인데 이 청태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종하고 뭔가 교종의 합일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원래는 중간학파, 유식학파를 서로 합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청태종이야. 이 청태종도 중국화된 불교 중에 하나야. 정태종도 이 정토종과 함께. 그 다음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 그리고 중국 최대 교파가 뭐냐면 선종이야. 선종. 이 선종이 제일 중국화된 불교인데 왜 그러냐면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잖아요. 불법 같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하고 불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말도 딱딱 몇 마디만 해. 산은 산인 옷에 무는 무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두를 던지고 이런 식인데 중국인들하고 심성을 딱 맞아떨어져. 중국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저 새끼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중국어 자체가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삼음절을 끊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범어는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음절로 구성인데 중국은 어때? 빠뿌 한 음절을 딱 끊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한자 한자가 이제 고리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불교 범어 같은 경우에는 불교 범어 경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중국식 불교는 말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경전에 글자가 없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어요. 이게 선종이야. 예.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중국화된 신성하고 중국의 언어나 어떤 풍토와 맞는 거고요. 근데 선종은 그 안에도 또 다양한 종파가 있어요. 5가 7종이라고 하죠. 한 번씩 이제 한국사 할 때부터 좀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가 이제 북악파로 이제 신수가 이제 만든 거고요. 이 북악파는 뭘 강조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뭘 강조했냐면 참선 방법으로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네. 자, 하여튼 북악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강남 쪽에 이제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요 얘네를 중심으로 해갖고 남악파하고 천원파가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악파와 남악파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요 남악파도 이제 그 안에 임재종, 위양종, 조동, 윤문, 법안 등등인데 한 번씩 좀 들어본 게 뭐냐면 법안종 이렇게 되었죠. 법안종은 여기 선종의 일파예요. 임재종 들어봤죠? 임재종은 그 고려 말기 때, 고려 중후기 때죠. 그래서 중국부터 도입된 건데 임재종 같은 게 고려 후기 때 이제 그 널리 유행이 돼요. 임재종. 임재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들 있죠. 하도를 던지면 그 하도를 받고 그 당시 또 제자가 또 그 연구를 해갖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선종은 되게 임재종에서 출발했다 보면 이게 다수예요. 지금 임재종 계통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같이 이제 강독을 좀 하죠. 자, 내용을 보면, 자,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는 시대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먼저 동진 시대는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단계죠. 이걸 격의불교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격이라는 격은 불교의 뜻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산스크리트로 된 불교 경전의 그 어원을 노장사서 이해하는 거다. 예컨대 이제 불교의 공은 노장의 무로, 열반은 무의로, 보살은 도로, 진여는 본무로 해석되는 게 그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격의불교는 이제 제가 고구려 이제 얘기할 때 고구려 얘기할 때 좀 했을 거예요. 고구려도 이제 초기 불교 단계, 초기 받아들일 때 중국 불교 발전 단계 순차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초창기 불교가 격의 불교였어. 고구려도. 자, 즉 불교 발전의 초기 단계 동진 시대에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야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을 노자의 무로 해석하는 격의 불교가 유행했다. 자, 왕피는 공자와 그 석가모니 다 같이 노장적인 문해지 도의 체득자도 동일하게 규정했고, 이에 노장 사상을 중축으로 해서 석가모니와 주공, 공자 같은 범주를 놓고 성인으로 해석됐다.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불교의 난해한 사상을 중국의 유가 도가를 이제 정복시켜서 유불도 삼일체설로 이끌어서 가지고 이해했다. 자, 이러한 노장 사상과 역할은 불교의 수용과 초기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좀 잘못된 이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노장 사상의 불교 해석은 불교의 참뜻을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었다. 자, 불교의 참뜻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인물은 삼국시대 위말의 그 주사행이었다. 그는 중국에 소개된 번역 불교를 불경으로 중국의 본뜻을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서역의 우정국에 들어가서 불교 연구를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 비해서 불교의 진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 자, 제복 공공의 위치를 설명한 반야경전의 주사행 및 그 뭐냐면 제자들의 노조계에서 이한 것이고, 특히 독재 법훈도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천주교계에 들어가서 이제 당시에 인도에 유학한 후 바닷길의 중계에 도와 유명한 불국기를 남겼다. 이 불국기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후한 시대 때 이제 뭐냐면 후한은 동진 시대 때 이 불교 내용은 초기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노력만 한 거야. 시도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주사행이나 법본 단계는 가독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의 그 뭐냐면 격의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죠. 2단계 넘어가기 에 가도기적인 어떤 불교 단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교 이와 같은 초기 단계에 거쳐서 2단계에 접어든 것은 불교 사상의 본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때 전개되어 중국인들이 직접 서역이나 인도에 가서 외국 성녀가 가고 또는 외국 수녀가 그 중국에 와서 활발한 통연 활동한 시기였다. 특히 중국 불교 발전해서 여기 2단계 넘어가죠.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제 도안이나 구마였습니다. 이때 단계부터 이제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예. 도안은 전진왕 부경으로 하여금 불교를 신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교는 그 당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하북 지역의 통일적인 사상적 기반을 불교에 구하여 이들 보호 장려했고, 도안은 서역에 승렸던 불도징의 제자이기도 했다. 부교는 도안의 권위를 받아서 서역에 구차국에 있던 고승 구마우스 대조와 장군 여강을 알고 구차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한 승려를 데리기 위해서 구마였음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구마였음의 내용을 볼게요. 이 구마였음은 좀 약간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각각 다른 쪽이야. 부친이 인도인이고 엄마는 이제 그 서역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오아시스 국가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중국에 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어를 익혀요. 중국어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또 인도 뭐 산스크리트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오아시스에 사용했던 여러 언어를 같이 익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역경을 이제 만든 거죠. 구역경. 구역경은 신약경보다 되게 잘 됐다고 해요. 문맥을 이제 의역을 진역보다는 의역을 냈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의역을 해갖고 잘 그 뭐냐면 번역을 돼 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불경이에요. 예. 자, 구체유토보다 여강은 구마습을 데리고 귀국하였으나 부교는 이제 남조의 동진정부에 실패하고 비수전이요 장안 반란이 일어나 피살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구마였음은 장안에 들어와서 불교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번역 소개된 불교는 대부분 소승불교에 속한 것이었으나
구마스에 의해서 비로소 대승불교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로써 종래의 노장사상을 빌려 잠못 이해된 불교의 진위가 많이 고쳐졌다. 노장사상이 여과된 격의불교가 아니다. 불교 원전을 직접 번역을 통해서 알게 됐으며 대승불교 발전을 가져온 동기가 됐다. 자, 해원이 이제 남방을 대표하는데 구마스는 북방 불교를 대표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불교 번역사에서 그 당시 구마스 이전에 번역된 불경을 고역경이라고 하고 구마스 번역된 경전 구역경, 당나때 현장이 번역된 불경 신역경이라고 한다. 자, 구마스의 불교 대표하는 데 대해서 남조의 해원이 남방 불교의 발전에 큰 공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유학을 연구하여 그 노장사상에 심취했으나 후에 도안의 제자가 되어 불교에 기이했는데 이때부터 얘가 이제 그 선종하고 연결됐죠. 해원은 앞에 표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을 거예요. 얘가 이제 뭐냐면 그 해능 쪽이 이제 해능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해원이죠. 해원. 예, 해능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선종이 아니에요. 예, 이거 좀 고쳐주시고 제가 착각했어. 해능하고 해원이. 예. 자, 그냥 노산에 응존하면서 불교 사상의 연구로 불교 박제의 획기적인 이제 공을 세웠고 특히 연불을 중시하면서 연불교단을 세웠고 개혁가 선을 중시하면서 노산의 백년사단 그 종교고단을 했고 요 뒤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해능 때 넘어가면서 선종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중국적 선교로 발전된 것은 그 다음 수 당시대에 가서이며 이는 중국 불교 발전의 제3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북조 불교하고 남조 불교의 성격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볼게요. 북조 불교는 대개 보면 국가 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사상이 없죠. 하위 사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호족의 군주들이 고등학교 군주들이 선호를 했고 그리고 또 신의적인 요소들이 많다. 주술적이고 뭐 신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남조 불교보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거는 석굴 사원들이 존재하죠. 인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웅정이라든지 용문 그다음에 이런 석굴 사원들이 존재하고 동황도 있죠. 3대 석굴 사원들이 존재했다. 예. 자, 그리고 불교는 약간 이제 국가 불교하고 기족 불교가 혼합된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기족 불교 성격이 좀 강해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토종이나 뭐 선종이 그때 이제 등장을 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북조 불교는 이민족의 지배에 발달했고 특히 56국에 호국 불교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 불과 그 이제 불교가 국가 권력과 밀접한 권력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 불교적인 모습으로 더욱 발전한 것은 북이 시대였다. 자, 그래서 한편 국가 권력이 비교적 취약했던 남조에서는 왕권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북조가 불교를 국가 발전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의 유명한 승려를 초빙하여 그 불교와 함께 정치에 참여시키는 데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불도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구마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북일 때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틀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는 언제 때냐면 56국 때요. 이 북연 때 와가지고 요때 이제 왔던 사람이고 구마스는 그 다음에 불도징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죠. 도안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56국에서 초빙된 거를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선비족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유교 대신에 이민족인 종교의 불교와 호감을 갖고 있고 이를 쉽게 수용한 것도 호국 불교 사상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불교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교 도교를 비롯한 정통 사상과 마찰도 불가피해요.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가 없지 않았으며 그 대표는 북의 태무제와 북주의 무지의 폐물 사건이다. 예, 3무 1종의 범면이죠. 여기
중국 불교사에서 북이 태무제의 패부를 비롯한 북주의 무제, 당의 무종, 해창패불이라고 해요. 산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된 게 일종, 이 플러스된 게 세종시대 때 북주의 후주의 세종시대 때 불교 탄압 있죠. 자, 태무제의 그 패물 사건은 한이 실력자이며 열렬한 도교 신봉자인 재상 최후의 후원을 받아 그 당시 도사 구겸지의 침략에 의한 것이고 국사 피라 사건의 최후가 처형되자 불교가 다시 발전했다. 자, 온강의 석굴사원 유적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불교 보호를 나타난 단적을 표시한 거대한 유적 지권. 자, 온강 석굴사원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 평성에 있다고 했죠. 평성 북의 초기 수도였죠. 근데 이제 홍우제 때 남양천도를 하게 되니까 부근에 용문석굴을 만들어요. 네, 남양천도 다시 용문석굴 사원으로 조성되고 불교는 한층 발전되어 승리 200만 원. 승리라는 것은 남자 승리를 말고 니는 비군이를 얘기죠. 여자 승리를 얘기하고 4차 3만 명이라는 3만이라는 기록과 같이 화려한 불교의 북주의 귀족 불교 시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 북주 무제는 불교의 발전 승려 증가, 사원의 발전 등 불교 표단이 계속되자 폐부를 단행했고 두 번째 폐불 사건이죠. 무제 사망 이후에 원상 복귀했다. 자, 불교 교리면에서 6세기 전반에 그 새로운 종파가 생겨서 이 당시 이제 담난과 정토종과 달마의 성종이 생겨나 그다음 중국 쪽 불교를 발전했다. 원래 정토종하고 이제 선종은 중국 불교에서 기원한 건 인도 불교죠 원래는. 근데 이것이 이제 건너와서 중국화되고 중국 불교는 이제 중국화된 불교가 돼요. 그래서 보통 중국화된 불교하면 선종, 정토종 여기 두 개 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북조에서는 귀족보다는 국가 권력이 불교 발전에 앞장선 반면에 남조는 국가 권력과 귀족들이 이제 다 같이 불교 보호와 발전에 힘입어 남조 불교의 귀족적 성격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송과 제시대 때는 왕권 보호 아래 발달된 불교는 양나 무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불교 사상에서 남조 시대 종파는 성실, 정토, 삼론, 유일선, 청태종 6종파가 있었고 이 가운데 성씨는 소승불교가 됐으나 나머지 대승불교였다. 자, 남북주 시대 불교는 귀족사회뿐만 아니라 점점 민중사회에 널리 퍼져나갔고 마을과 가정에서 불교 단체가 형성되어 불상을 만드는 데 협력했으며 북조에서는 의업, 남쪽에 사화과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도교의 성립까지 발전해 볼게요. 자, 앞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이건 좀 더 약간 심층적으로 보셨다고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중국의 도교는 그 춘추 전국시대 이래 발전된 노장사상과 신선술 그리고 한대에 나타난 오두미도가 여러 계통에 화합되어 성립된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진나 때 도교를 천사도로 먼저 했으며 귀족들이 많이 믿었으며 특히 그 동진의 명족이었던 왕씨가 대대로 천사도를 믿었다. 동진의 가독이었던 가독이 포박자를 지어 도교 발전의 사상적 기반을 했다. 가동의 포박자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도교 관련돼 갖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는 종래의 신선사상과 노장상을 종합해요. 신선수가 양생수 이론을 정립하였고 연단법에 의한 불교장생 구제법 방법을 제시했다. 자, 도교가 종교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보기 시대 때 구겸진에 의해서이다. 자, 그는 종래 천사도를 기억하고 태상 노구로부터 스스로 천사도 지위와 함께 불교장생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도와 복식, 회령을 강조했고 도교를 창립했다. 예. 신천사도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도교를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특히 이제 그 구겸지는 당시 재상이어서 열렬한 동교 신전인 최후의 후원을 받아 태무제역은 독을 믿게 했다. 그야 평성에 청사 도장을 이제 설치하고요. 방제하금 이곳에 천사가 보냈다는 그 부적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사자란 뜻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그 천사가 아니라. 자, 이는 부적은 북의 항제 즉위시에 하는 필수 의례가 되었는데
이는 하늘의 태상 노고로부터 중천하를 통치한 절대권을 하사받는 걸 뜻하며 그 의식은 정치적 의미에서 대단히 큰 것이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도교는 북의 국교가 되었고 폐불 사건이 일으키게 되었다. 자, 북위에서 이제 도교가 국교로 발전된 것은 이민족 출신으로 북위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 천명설을 가지고 중국의 통치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천명은 그 한족들만 있지 오랑캐가 어떻게 받아? 예.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도구적 측면을 빌어서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말한 거다. 그래서 요 그 도교가 국교화된 어떤 정치적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이리야 종래에 그 민중신앙이 탈피하여 국가 도구로 발전하고 불교와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예. 자, 그 도교의 발전은 도사 장빈의학은 북주 무제가 국가 통제 정책에 다시 폐불됐다. 대개 이제 폐불 정책이 일어난 건 공통적 도교 때문에 그래요. 예, 도교가 견제 차원에서 이제 왕권과 연결돼 갖고 그 당시 이제 폐불을 이제 종용한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폐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국가 또 이제 복귀가 되긴 하지만 자, 그러나 무제는 불교, 도교 양국을 국가 권력을 지배해 놓고 그 종교 연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통과를 통해 도교가 불교보다 우위에 있는 종교적 도교를 보호했다. 예. 뭐 그러나부터가 이게 되겠나? 아, 뭘만 그러나부터 그리고가 낫지 않을까? 예. 이게 왜냐면 이게 반대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돼 있네. 예, 그리고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조시 학문과 예술 발달 내용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것만 볼게요.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조시식은 다양한 고향을 익혔다. 그래서 이걸 잘 보는 게 그 안시 가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학문들 현학, 유학, 문학, 역사, 사학이 종준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학, 역사, 뭐 지리학 발전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중립 치연 같은 경우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도 이제 산입 6년체가 등장했다는 거, 반년체라는 거죠.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학이 귀족사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문장에 활용하고 읽었는데 운이 맞아야 됐다. 그래서 여기 중국 같은 사조가 있고 사성이 있고 그래서 격이 있어요. 예, 격조라고 해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러한 문체가 점차 수사주의로 발전하게 나가게 됐고 이러한 경향은 귀족사회가 성숙되는 남주에서 가진 성향이었다. 당시 문학 형식의 발전의 변년체이며 이러한 문장 형식은 남주에서 완성됐다. 반년체는 대구의 문장을 장식하여 대부분 사자, 육자로 이루어진 것을 사육체로 한다.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까지 계속하죠. 그래서 중국의 문장이 대륙 사육 변년체 문자로 구성된 것은 요게 기한다. 또한 법문은 고사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을 한 바 크게 사학과 문학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뭐냐면 발전했다. 자, 법문이란 건 뭐냐면 그 중국 그 불교 경전을 이제 뭐냐면 번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좀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법문을 사용했어요. 인도 그 승려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뭐 사학이나 문학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사학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사학사 역사서는 국가가 편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집안에서 이제 편찬했죠. 일종의.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개인이나 집안의 어떤 중심을 했고 국가 중심의 어떤 역사서 편찬은 나중에 당나라 때 등장해서부터 보고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남북주 시대의 사학이 유교에 벗어나 독자적 학문을 발달하여 유학과 대등한 위치로 해서 경사라고 병칭되었다. 자, 이와 함께 사관의 지위도 높아졌고 귀족의 종학과 보학이 발달했다서 일종 귀족의 어떤 가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사학이 중시역에서 훌륭한 역사서가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요. 대표적인 역사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진수의 삼국지. 예. 되게 우리나라 역사 초기 기록 삼국
잡지에서 많이 따오죠. 반영돼 있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 같은 데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삼화포의 속한서, 뭐 원강의 뭐 후한기 등등 후한서, 송서 등이 유명하고 이때 송서는 그 남제 양지의 송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한의 위작도 명조를 꼽히고요. 유희경의 편찬한 세실시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신한 그 선배 이달을 모으는 것으로 사회 가치가 높다. 그 다음에 안지추가 안시가호는 이 당시 유행했던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호로서 거기에 지식인의 학문세계와 사고방식, 관계 깊음, 또 남조인과 북조인의 기질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뭐그 지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그 현초 세시기 같은 이런 양자강 유역의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지휘지가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뭐 선혜경의 주석을 갖다 붙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역도경의 뭐 수경주 같은 것들인지 등등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북위의 양현지가 그다음 낙양의 모습을 쓴 낙양 가락기가 있어. 낙양의 불교 풍습과 사원에 대한 재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글씨 미술 공예품을 좀 보면요. 자, 중국에는 남북조 시대 큰 발전이 있는데 고게이지가 이제 선구적인 대가였다. 그는 인문화가 뛰어난 인문화에 뛰어난 사람의 인문화에 뛰어나 사람의 눈동자의 그림을 전신을 눈동자의 그림의 정신을 집중시킨 명화를 많이 남겼다. 인문화는 단순한 형태의 모사관이나 신기를 드러내는데 그 그림을 목표로 뒀는데 이는 그 시대의 동양화의 특색 중에 하나이다. 고게이지가 남은 이제 초상화는 여삼점도가 유명하며 그의 하도는 합법을 농한 명조이기도 했다. 자, 인문학과 함께 산수화도 발전됐는데 특히 중국의 산수화는 이 시대에 이어 그림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건 육주인들의 산수를 즐기고 자연을 법하는 자연을 법하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산수화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산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동지 왕이지가 있죠. 그래서 동해 왕이지는 그 현지와 함께 그 아들 현지와 함께 이름을 설쳤는데 특히 이제 왕이지는 한대희의 글씨의 정수와 흡사하여 서법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독자적인 개척하면서 서성이라고 불려진 만큼 많은 명필을 남겼다. 자, 그 다음에 뭐 석불이 있는데 이거는 용문석불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연과학도 뭐 각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여기 구장상술이 있었고 주석을 줄 닫았고 뭐 등등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서문물교와 이제 동서문화권 학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뭐 서양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기출문제 안 나왔으니까 건너뛰고 서방 문화 전례 갖고 이제 그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용문석불 관련된 내용을. 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요거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이야. 네, 99번.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과 인도와 활발한 교통 위에 인도의 문물이 그 동아시아 세계를 많이 전파됐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된 것은 불교 예술이다. 인도의 간다라 양식과 헬레니즘 양식이 불리는 그리스 예술풍의 불교 예술이 실크로드 따라서 동아시아 전파됐는데 실크로드 남도와 북도에서 그 양식이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자, 간다라 지방에서 직접 불교 양식이 파급됐다고 하는 것은 청산남도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국가에서 불탁 건축이 많은 데 반해서 인도 북쪽의 바미안 방면에서 불교 예술 전반 청산 북면은 여러 그 유적에서 천연의 그 바위사의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벽면에 불상과 불탑을 조각하고 그림을 그린 군원 양식이 많았다. 자,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 남도 지역은 불탁 건축 양식이 많았고 청산 북로 같은 경우는 군원 양식이 많았다. 근데 바미안 그 석탑은 유명하죠. 바미안 그 석탑. 그 이번에 예전에 탈레반이 그 폭파시켰잖아요. 네, 이교들이 만든 거라서 그냥 로켓포 날려서 다 폭발시켰죠. 자, 쿠차, 카샤, 투덕파 등 이제 다 대부분 구동군, 구동군은 이제 그 앞에 어, 그 얘기 이제 용광석굴처럼 이제 석굴사원을 얘기해요. 석굴사원.
대표적인 것이며 중국의 동항, 음강, 용궁 같은 대석고는 이러한 양식에 전래된 결과다. 예. 그리고 인도의 간다 불교 양식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고대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불교가 들어왔으면 그것만 들어왔겠어요? 네, 그림이라든지 천문역법, 수학, 의학 같은 불교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학문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와 함께 그 불교에 섞여 중국에 전래된 천문역법, 수학, 의학, 음운, 미술 등 인도 문화의 전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여기 이제 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 형성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음, 불교라고 하면 대개는 중국에도 들어왔잖아요.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대개 중국화된 불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중국화된 불교는 수당시대 때 관련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우리가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이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위진남북주 시대는 중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고 동아시아의 문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활력이 넘치는 시대였다. 자, 그래서 정치적 혼란스럽지만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때는 상당히 발달된 사회였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동아시아 문화에 불교의 영향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전개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였고 다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면서 각국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이제 고구려 전파된 시기를 얘기하죠. 소수yo왕 때 전지를 통해서 전파됐죠. 관련된 내용이고 백제는 침류왕 때 전파됐죠. 그래서 동지부터 호승인 마라나타가 와갖고 이제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라의 불교 전환 묵고자라는 이름인데 묵고자는 아마 이름을 볼 때는 이름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그 뭐야 묵고는 오랑캐호자니까 이 묵자는 얼굴이 뭐 묵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검은티티한 건데 중국이나 보는 여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 계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도 쪽에 그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 불교는 처음에 전파된 건 5세기 묵고자에서 하기보다는 그 140년 지나 버프왕 때 2000년 순교를 통해서 이제 공인됐다 뭐 등등 있나. 그러니까 불교 묵고자를 통해서 그 전파됐지만 공인은 나중에 했다 2000년 때.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뭐 앞에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보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수당을 보죠. 자 수당 뒤 수의 남북조통을 볼게요. 순화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순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요. 자, 수가 이제 통일하는 과정은 전 시간에 조금씩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잠깐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수의 경고 과정에서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북제와 북조 나눠졌죠. 그래서 북제가 북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송제 양진에서 진나라를 통합을 해.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제 통합될 때가 이제 그 589년이죠. 통합될 때가 그래서 589년인데 그때 이제 북주가 그 전에 582년 수가 건국돼. 그래서 북주의 그 뭐냐면 외척이었던 양견이 그 당시 자기 외그 중에 외손자죠. 외손자를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게 581년이고 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진을 먹게 되죠. 통일연도는 589년이야. 그래서 400년 동안 분열됐던 시기가 뭐냐면 이제 589년에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수나가 통합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주나 수나 간중이 있었죠. 그래서 간중은 당나라 때부터 진한 때부터 계속 중요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간중의 지리적 조건, 이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농 집단이 있어요. 뒤에 있지만 수나라의 초기의 주요 집단이죠. 수말의 이제 주요 반란 집단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북주수 당으로 계승해. 통일의 주체 세력들이죠. 강농 집단.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강농 집단은 원래는 이제 육진 중에 무천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무천진이 이제 뭐냐면 이 강농 집단의 배경이야. 대부분 강농 집단이 무천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주와 수와 당 이렇게 계승이 됐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냐면 서로 연결돼 있어. 네, 통합권이 형성됐어. 통합권이 형성돼갖고 서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수나라 양제하고 당나라 이영 간의 관계는 이종 사촌 관계. 그래서 연결돼 있다. 통합권이 형성돼갖고. 그래서 이제 강론 집단의 핵심 세력이 이제 8주군, 12대 지역군인데 이거 좀 읽으면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강론 집단은 그 남주의 한인 집단, 탁발부족, 그 탁발부족 곁에 한인 부족과 성격 계보가 다르고 위진 남북조 시대 혼혈적 성격보다는 좀 간료적 성격이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당 정권은 이제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이제 선비족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강로 집단은 되게 보면 약간 이제 그 탁발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인 부족 연결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선비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서로 결합돼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세운 이제 수당도 선비족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안에. 예. 그 겉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한나라 문화지만 한족 문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위진나 그 선비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요. 예, 요건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군사 경제력이 강했다는 거, 부경제나 부경제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남조와의 무방비와 문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북조가 분열되어 내려왔던 중국 사회가 통일의 기운이 일기 시작한 건 남조보단 북조였었다. 그래서 하북지방의 통일한 북위가 다시 동서로 분열된 후 북지와 북조 이어지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자, 이와 같은 형상은 북조 사회 내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부국강병 목표한 군사 강화, 경제적 발전에 경쟁력 10을 쏟게 되었다. 자, 북주의 무제는 유학을 존중하고 형식에 치우친 불교와 미신화된 도교를 억압하면서 사회기관을 쇄신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신화된 도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 자체를 억압한 것보다는 미신화된 도교를 이제 억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습과 교육면에서 힘을 쏟아 유교주의 입각한 군주권 강화, 국가 기반의 기관 확립을 노력했다. 자, 이거는 북주의 경제력이 우세한 동방의 북제를 정복하고 하북 지방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 선제 이후 황제가 이제 무능하고 또한 사치가 탐닉하면서 국정이 무난해지니까 민심은 북주에 총괄했던 양견으로 옮아갔다. 양견은 이제 외척 출신이죠. 그 양견은 손쉽게 북주에서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이제 자기 외손자부터 성향을 받아갖고 정제부터 성향을 받아갖고 쉽게 공부를 했어. 네. 그러니까 양견은 통일제국의 그 황제 중에 제일 쉽게 뭐냐면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이 이제 수나라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부터 이제 양견과 그 신하들이 관계가 좀 애매한데 예전에 양견은 하나의 이제 일종의 그 외척세력으로 친하였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들도 같은 신하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신하가 됐겠지만 일단 예전에 말투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황제라고 하니까 좀 약간 속으로는 좀 안 이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말빨이 좀 안 되잖아요. 양경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처럼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홍보제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해갖고 자기 기반 만들어 놓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만드는 기반들을 가지고 그냥 성향을 받아갖고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뺏어가지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간 건의가 좀 떨어졌어.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권위 높이고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하여튼 이 양견은 중국 역사상 가장 쉽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는 무지의 정제로부터 상향을 받아 건국하니 이게 수의 문제였다. 자, 문제는 남조의 진을 정복하고 300년에 거쳐서 중국의 분열 시대를 끝내고 통일의 대업을 달성했다. 자, 북주를 개선한 수가 그 당시 남북조를 통일한 배경은 여러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순화가 일어난 간중 지방의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죠.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간중 지방의 위수 분지는 지정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서쪽과 동쪽으로 분열된 북주와 북지의 대립 관계에서 서쪽의 북주는 경제력과 인구 영토면에서 우세한 동쪽의 북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간중의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즉 북주는 장안을 도읍하여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했고 이어 이제 수나도 또한 장안을 도읍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이렇게 볼 때 수의 통일은 북주에 의한 하북통의 연장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북주와 북지의 지리적 위치는 선비족의 하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문화적 선진지의 북제는 선비족의 하나가 일찍부터 촉진되면서 남조 문화가 침투되었고 귀족 세력이 강성됐다. 자, 이에 비해 북조는 선비족의 고유한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북주에서 수도 이어진 통일의 배경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강론 집단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북주에서 수당으로 계승된 삼왕조 가계에 지닌 특별한 성격인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른바 강론 집단이라고 했다. 강론 집단. 자, 이들은 남인 아이고 남조의 한인 귀족이나 북위의 그 남양천도 이외의 선비족과 그 계보가 다른 계통이다. 북위 정권의 선비족은 하북 집주가 특히 홍제 하나 정책으로 북방민족 강력한 군사 집단 기족하면서 문야고 흐른데 반해서 이 강론 집단은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참신한 기풍을 유지했기 때문에 북주 수당으로 이어진 통일 주체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들은 강론 집단. 강론 집단 부분은 뒤에 좀 나와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예. 하여튼 그 뒤에 있어요. 좀 또 다른 얘기했어요. 자, 그냥 통일의 또 다른 배경은 네 번째죠. 역시 군사력과 경제를 찾아볼 수 있다. 분열 시대 대립 왕조에서 세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을 배경하고 그 뒤에서 경제 군사력을 뒷받침 구국강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하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희의 우문태에 의해서 실시된 부병제와 군전제가 북주에 계승되면서 강변과 부국의 원동력이 되었고 수나라가 이를 계승해서 남주의 진을 멸망시켰다.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자, 수혜통일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남조 정권 상황이고 간과할 수 없었죠. 남조는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북주를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귀족사회 발전에 따라 왕권이 위축되고 특히 군사력에서 항상 북주의 공세에 몰리면서 수세에 서게 되었다. 그 위에 귀족사회 내부로 중앙정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심화되게 되어 북주에 대한 이렇다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고요. 실제 수혜 대군이 진나라에서도 건강에 접근했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고 왕의 귀족들이 항래에 빠져 있을 정도 남조의 무방비와 무약함은 그 수의 통일을 간접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 통일 정책 볼게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부분은 기출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한의 중에도 좀 내용이 있고 동계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한의 중과 동계 내용을. 예. 그리고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읽어볼게요. 심화 과정 내용을. 자, 근데 잠깐만 시간이 좀 됐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